안녕하십니까. 신의견의 군사TV 한국군 무기 대백과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 한국군이 쓰는 무기 알려드리겠는데요. 오늘은 뭐 무기라 하기엔 좀 그렇고, 그렇지만 우리 공군에서 운용하기 때문에 또 무기 코너에서 소개는 해드립니다. 자, 하늘 위의 청와대입니다. B747-400 코드 1, 바로 대통령 전용기죠. 그런데 이제 역사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왜? 퇴役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비행기가 어떻게 해서 도입되었고 어떤 역사를 거쳐왔는지, 또 왜 이렇게 쌩쌩한데 퇴役하는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1985년도에 전두환 대통령 시절에 그때 경제가 급성장하고 해외 순방도 해야 되고 해서 대통령 전용기를 샀습니다. 바로 보잉 737-300이라고 하는 소형 여객기를 샀어요. 지금도 이거 우리 공군에서 공군 2호기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장관들 이런 사람들이 타고 다니는 공군 2호기인데 이걸 이제 이때 샀는데 항속거리가 4,100km밖에 안 되다 보니까 일본, 그리고 태국, 필리핀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싱가포르, 뭐 말레이시아, 또 인도네시아 이런 동남아시아도 안 되고 그냥 뭐 이거 왜 샀냐 싶을 정도로 이렇게밖에 못 가는 겁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거 새로 사야 된다, 그런 문제 제기가 계속되고 있었고, 그래서 이때까지는 이 대통령이 조금 먼 곳에 순방을 가려고 하면은 대한항공이나 아시아나항공에서 이렇게 렌트를 해서 그렇게 갔습니다. 그러다가 노무현 대통령 때 우리 전용기 사야 된다라고 하는데 당시 야당이었던 야당에서 반대를 해서 무슨 경제도 어려운데 전용기냐 해서 못 샀죠. 그리고는 정권이 바뀌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시절이 되었어요. 해외 순방 정말 잦았죠. 핵 인싸였습니다. 글로벌 리스트였기 때문에. 그리고 그 전에 아주 잘 나가던 기업인이었기 때문에 해외에서 인기가 많았죠. 이 뭐 에이펙이나 이런 그 많은 나라 정상들이 모이는 곳에 정말 이 이명박 대통령 당시에 인기 좋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해외 순방 자주 하기 때문에 필요한데 해서 정말 놀랍게도 지금도 국회의원 하고 있는 분인데요.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안규백 의원이 뭐 지난번에 니들이 반대할 때는 반대할 때고 그때는 그때고 어쨌든 지금도 대통령 순방 잦으니까 정권이 또 바뀌고 하는 거니까 대통령 전용기 사자, 140억 정도 반영할 테니까 이거 스타트하자 라고 안규백 의원이 정말 개념 있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이걸 또 이제 뭐 여야 할 것 없이 또 반대도 있고 막 그래가지고 이명박 대통령이 한번 경제도 안 좋은데 전용기는 무슨 뭐 그냥 빌리자 이렇게 된 거예요. 당시 글로벌 경제 위기로 전 세계가 완전히 폭망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죠. 우리는 뭐 그래도 플러스 성장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한 3천억 원 정도 들 것으로 예상했는데 그거 빌리니까 1,400억이면 되잖아 해서 대한항공에다가 이 비행기 바로 이 기체를 빌립니다. 기번은 HL7465 기번이고요. 2001년 9월 28일 대한항공으로 들어온 기체입니다. 그러니까 한 9년 정도 썼어요. 이걸 그 우리나라 정부에서 대한항공에게 1,400억을 주고 5년간 빌립니다. 물론 뭐 5년이 다 지났죠. 또 추가로 5년 계약했는데 그때도 또 1,421억 원, 또 비슷한 가격에 또 5년 연장 계약했습니다. 대한항공은 이거 해서 2,800억 원 매출을 올린 셈이죠. 그리고 이제 곧 퇴역을 하는데요. 자, 임대와 더불어서 도색 그리고 개조가 이루어진 이 전용기인데요. 1차 임대 계약은 2010년 4월에서 2015년 4월, 그리고 2차 임대 계약은 2015년 5월부터 또 지금까지 이렇게 연장돼 왔었습니다. 이 스펙을 보면 길이는 70.6m, 폭은 64.4m, 높이는 19.4m, 어마어마하게 크죠. 그래서 이걸 우리는 전보 여객기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로 보잉 747을 전보 여객기라고 하죠. 여기 2층에 또 퍼스트 클래스 좌석이 있는 가장 큰 항공기, 에어버스 380이 나오기 전까지는 가장 큰 항공기였다라고 평가되는 바로 전보 여객기입니다. 최대 이륙 중량은 396.89톤, 그리고 연료 탑재량은 21만 6,840리터를 탑재를 해서 13,450km를 날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유럽이든 미국이든 원하는 대로 다 갈 수 있습니다. 최대 속도는 마하 0.91, 순항 속도는 마하 0.85, 최대 좌석은 이코노미석으로 세팅을 했을 때는 465석. 그런데 이걸 이제 당연히 대통령 타니까 개조를 해야 되죠. 그래서 좌석은 200석 미만으로 개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가 통신 장비, 비행기 타고 해외 순방 중에 갑자기 뭐 일 생기면 위성통신이라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위성통신 장비 설치하고
그리고 대통령 전용기니까 저기 미사일이나 이런 거 날아올 때 회피 기동 있어야 되죠. 회피 장비. 그래서 체프, 플레이어 같은 최소한의 이 회피 장비 이런 것들만 집어넣고 그리고는 내부에 집무실, 회의장 이런 걸 설치했습니다. 날아가면서 회의도 해야 되니까요. 이 내부 구조를 보면 이렇습니다. 여기 이제 우리 대통령이 트랩을 타고 내려오는 곳이 바로 이곳인데요. 여기 바로 앞에가 사실은 이렇게 회의장입니다. 회의장이고 이 회의장 길쭉하게 연결이 되어 있고 여기 회의장은 이 자리가 바로 대통령 앉는 자리입니다. 여기들이 이제 강요들이죠. 이렇게 회의장 만들고 이 앞에다가 대통령 전용 공간입니다. 책상도 있고요. 그리고 침실도 있고 화장실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앞 공간도 대통령 공간이고 이 2층은 원래 여객기일 때는 퍼스트 클래스인데 여전히 퍼스트 클래스를 유지하고 여기다가는 항공통제관 이 항공통제관이 뭔가 하면은 이 대한항공 거 빌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래는 대한항공 최고 CEO가 여기에 탑승을 합니다. 그러니까 대통령만 태우고 니들이 이거 운영하면서 뭐 갑자기 뭔가 테러를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통령 해외 순방하면 반드시 대한항공의 최고 수뇌부가 회장이 여기 타요. 그게 어떤 경우에는 혜택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굉장히 큰 사익일 수도 있는데 그러다가 그걸 이제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바꿨습니다. 뭐 그러지 말고 바쁘니까 그냥 최고 수뇌부 중역 중에 한 명 타라. 이렇게 해서 항공통제관 타고요. 그리고 여유의 조종사 타고 그리고 장관 또 수석비서관 이런 이 장관급의 수행원들이 있죠. 그런 사람들 여기 탑니다. 북한 갈 때 이재용 회장이나 이런 사람들 많이 갔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다 여기 탑니다. 그리고 또 여기 뒷부분 여기 비즈니스 클래스인데 이 비즈니스 클래스에는 비서관급 그리고 수행원들 중에서 좀 높은 사람들 타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여기 이코노미석입니다. 여기는 기자들 탑니다. 그리고 이 뒷부분 또 이코노미석입니다. 여기는 뭐 경호원 또 수행원들 중에서 조금 직급이 낮은 사람 이렇게 탑니다. 이렇게 개조를 해놓고 여기 기자 타는 이 자리 앞에다가 기자회견 할 수 있는 단상도 설치를 해놓고요. 뭐 이렇게 해놨습니다. 중간중간 기내식 배분할 수 있는 주방도 있고 뭐 이렇게 해놨는데 이 회의실은 18개의 좌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제 개조를 해서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운영은 그럼 누가 하냐? 여기에 들어가는 이 우리가 스튜어디스라고 하고 또 스튜어드라고도 하죠. 그분들이 대한항공하고 공군하고 섞어서 씁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여기 대한항공 스튜어디스가 계시죠. 이 두 분이 계시고 여기는 또 공군입니다. 이 제복이 공군이지 않습니까? 여기 대위네요. 그리고 여기는 하사네요. 그래서 공군에서도 이 캐빈 크루가 나오고 대한항공에서도 캐빈 크루가 나옵니다. 아무래도 이 전문적인 서비스 교육을 받은 대한항공 캐빈 크루 즉 스튜어디스들이 훨씬 더 서비스적인 측면에서는 잘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군인이 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을 겁니다. 그거 이제 공군에서 나온 캐빈 크루들이 또 해내고요. 그리고 기장과 부기장은 당연히 대한항공에서 냅니다. 공군 조종사가 안 합니다. 정비사도 대한항공 소속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서 보냅니다. 그리고 대표이사, 요즘은 이제 최고 중력이 탑니다. 그리고 공군에서도 정비사를 보내서 대한항공의 정비사를 또 보조를 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또 의료진 타야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이렇게 타게 되는데 또 이 코드 1은 미국 같은 경우는 이걸 에어포스 1이라고 하죠. 그런데 우리나라도 공군 1호기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왜 에어포스 1이라고 안 하냐? 미국이 에어포스 1이라고 하니까 우리도 꼭 따라하는 것 같아서 우리는 하지 않고 코드 1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공군 2호기 B737 그건 코드 2냐? 그건 아니고요. 그건 그냥 공군 2호기입니다. 그래서 코드 1은 그럼 왜 코드 1이냐? 과거 중앙정보부 시절 때부터 대통령을 중앙정보부 자기네들끼리 암호로 코드 1이라고 해서 그냥 이제 그렇게 에어포스 1 하기에는 너무 따라쟁이 같고 해서 코드 1이라고 우리는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10년간에 한 번 연장했으니까 10년간의 공군 1호기 임무수행 최다 탑승자는 누굴까요? 이명박 대통령은 그해 2010년 5월부터 이제 운용하기 시작해서 2년 정도, 2년 반 정도 탔죠. 그러면서 27번을 해외 순방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 워낙 유명한 사람이고 또 해외 어떤 그 관계를 중요시했기 때문에 해외 순방 많이 했어요. 그리고 업적도 많이 있었죠. 지금 일부 무작정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하는 세력에서는 자원 외교다 뭐다를 굉장히 폄하하는데 사실 그거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좋은 히토류 광산이었고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있습니다. 무조건 반대를 위한 반대는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명박 대통령이 이렇게 이 공군 1호기 코드 1을 운영할 때는 주로 혼자 갔어요. 국빈 방문해서 공식 부부 동반 공식 초청을 받았을 때는 영부인하고 같이 갔고 그래서 주로 혼자 이렇게 외교하러 다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당연히 혼자니까 혼자 다녔죠. 그런데 재임 기간 중에 총 25번 나갔습니다. 근데 문재인 대통령 여기는 이제 부부 동반 많이 했어요. 아마 부부 간의 금슬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그래서 52회의 해외 순방을 하는 동안 51회를 부부 동반했는데 나머지 한 번은 뭐냐? 바로 2021년에 바이든 대통령 취임 후에 한미 정상회담 할 때 그때 부부 동반해서 가려고 했는데 미국에서 방역 문제 여러 가지 문제를 걸고 김정숙 영부인은 오지 마라 이렇게 했죠. 그래서 혼자 갔습니다. 그 외에는 전부 부부 동반했고 그리고 총리도 이걸 3번 운용했고요. 그리고 김정숙 여사가 따로 인도에 방문을 했던 적이 있죠. 이때 공군 2호기 타고 가려고 하니까 항속거리가 안 나와요. 거기까지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공군 1호기 타고 김정숙 여사 혼자 갔던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운영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 계약이 2021년 10월에 계약이 끝났어요. 그러면 대한항공에서 가져가야 됩니다. 그랬는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얼마 전에 이 대통령 부부가 호주 공식 방문했죠. 그때 K9 자주포 수출 계약도 체결하고 했는데 하여튼 그때입니다. 아니 저기 임대 끝났는데요. 대한항공에서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아니 돈 더 주면 되잖아 해서 10월에 계약이 끝났지만 12월 12일, 12월 15일까지 이 호주 방문이 있기 때문에 2달을 더 연장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2달 연장하는 비용을 추가로 더 주기로 하고 이 공군 1호기를 다시 한 번 더 임무 연장을 해서 호주를 갔다 오죠. 아직 오페라하우스 못 가봤어. 그래서 오페라하우스 가서 셀카도 찍고 이렇게 한 사진이 공개가 됐었는데 아무튼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은 대한항공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하냐. 9년 동안 그들이 여객기로 운영을 하고 그리고 10년 동안 대통령 전용기로 운행을 했습니다. 19년을 썼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임무를 마쳤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시 또 임대 계약을 체결해서 새로운 신조기를 임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비행기는 19년을 썼던 비행기이기 때문에 대한항공에 반환을 하면 대한항공은 이걸 가지고 해체를 해서 부품으로 쓰든지 아니면 이걸 좀 저개발 국가의 저소득 국가의 항공사에게 중고로 팔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요즘 코로나 때문에 이 대형 여객기의 수요가 확 줄어들어 버렸죠. 그래서 이걸 중고로 팔기는 조금 어려울 것이다 라는 이런 분석이 많고 아무래도 해체해서 부품으로 쓰지 않을까라는 이런 예측이 지배적인데 정말 아깝습니다. 계속 써도 될 것 같은데 아무튼 이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대통령 전용기 코드 1 어떤 연유로 이 대한항공에서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왜 2021년 이 10월 부로 임대 종료됐고 또 마지막 임무를 추가로 더 수행했고 지금 다시 이렇게 끝내느냐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한국의 에어포스 1 우리는 코드 1 알려드렸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